자, 공선업 작가의 한대소설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현대소설인데요. 현대소설이라는 건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자,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에 쓰여진 현대소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단편 소설을 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 보면 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의 반대는 이제 비현실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 소설 같은 데서는 전기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있는 어떤 현대 소설에서는 사회의 사실적 문제를 다루거나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사실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비현실적인 것에는 뭐 SF 소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주제는 삶의 가치가 다른 현대인의 갈등, 폭력적 도시단 대응의 의지 등이 되겠고요. 이런 거를 쌤이 소설에서 무슨 자라고 그러지? 도산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도가 뭐야? 도시화, 자는 산업화, 자는 자본주의의 신화. 이걸 도산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소설에서 이런 도산자를 다루는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다루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촌 공동체 붕괴. 이게 산업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파괴를 다루는 작품들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심화에서는 물질 무슨주의? 만능주의를 다루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죠. 정의는 남편과 함께 마련한 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후 소음으로 가득 찬 그곳을 한대라고 느끼며 괴로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대라고 하는 건 집의 바깥에 있는 추운 곳이라는 뜻이어서 긍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면 약간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무슨적 인식이 드러난다?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녀는 결국 돌쟁이 막내를 놀이방에 맡긴 채 소음 없는 집을 찾아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소음 없는 집이라는 것이 바로 정의가 생각하는, 그렇죠? 집의 조건이죠. 집 바깥인 한대가 아닌 진정한 집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앞마당은 공개적이어서 비밀도 없고 그래서 오래 간직할 추억거리도 없다. 그러나 뒷마당은 그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키워주던 곳인가. 자, 뒷마당이 많은 이야기를 키워주던 곳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표현에서는 뒷마당이 무슨화되어 있어? 의인화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장소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장소성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렇죠? 기억. 장소라는 공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기억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기억을 남기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키워준다는 건 많은 기억할 거리를 남겨놓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 뒷마당은 그녀의 인생의 보물창고였다. 그러면 뒷마당은 보물창고였다.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법?
은유법이죠. 은유법. 자, 은유법이나 의유법이나 둘 다 무슨 적이야? 비유적인데 긍정적인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집이나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육신이 몸담은 가장 정신적인 곳. 자, 그래서 육신이 몸담은 가장 뭐한 곳? 정신적인 곳이거든. 표현 되게 잘 한 건데 육신과 정신은 서로 반대되잖아. 모순되잖아. 육신이 있는 가장 정신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약간 무슨 적이야? 역설적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육신이 있지만 뭐한 곳? 정신이 있는 곳. 이렇게 돼요. 둘 다 갖출 수 있는 곳. 몸이 쉬면서도 정신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곳. 그걸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뒷마당이 없는 집, 우리 인생의 보물창고가 되어줄 공간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그것은 집이라는 이름을 단 상품일 뿐이다. 자, 이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사회? 무슨 사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단면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곳이야? 상품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가격이 매겨지는 곳이죠. 모든 것의 가격을 매김이 되는 거죠. 한데 지금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여겼던 그 집이 거기 있었다. 정의는 그 집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날 행복했다. 뭐 집을 발견했다고? 그렇다니까 앞마당은 볼품 없지만, 여기 중요하다. 앞마당은 볼품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뒷마당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 자, 이게 바로 정의가 생각하는 중요한 조건이죠. 왜? 뒷마당은 보물 창고죠. 왜? 정신을 키우는 곳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곳. 무궁무진,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는 쓰지 말고 좋게 말해봐. 정의로서는 무궁무진이라는 표현이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놀라만큼 기가 막힌다고 무릎을 칠 지경인데 감동한 거야. 자기 표현에. 알았지? 딱 들어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서 무릎을 칠 지경. 왜냐면 이거지 하는 거야. 딱 맞는 표현이네 이렇게. 남편은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쉬운 말로 좋게 말한다. 자, 나는 가장 적합한 말을 할 거 알았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좋게 말하지? 이런 거지. 난 이게 최고인데 좋게, 나쁘게 사람 신경질 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다. 내 말이 나빠? 기분 나빠. 사람 우습게 만드는 소리 작작하라고. 집이 있는데 웬 놈이지? 왜냐면은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남편에게서의 집의 개념과 이 여자 정의에게서의 집의 개념이 서로 뭐한 거야?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왜 집을 두고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정의는 이런 게 집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들지 않는다는 소리가 목구멍이 걸려 나오질 않는다. 추호는 조금도라는 뜻이야. 조금도. 추호가 가을 추차의 털호자야. 니네 강아지들 길러보면 가을에 털이 어떻게 돼? 가늘어지면서 빠진다. 왜? 털갈이를 해야 겨울을 나니까. 그래서 아주 가는 털이니까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해. 그렇지? 조금도. 대신 눈물만 줄줄 흘러나오는 데는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다. 자, 눈물만 줄줄 흘러나온다. 심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제시하는 거죠. 환장할 지경이었다. 직접 제시. 정작 환장하겠다는 소리는 남편에게 나왔다.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설명하지 못하고 환장할 것 같은데, 환장하겠다는 말은 누가 했다고? 남편이. 내가 이거 환장하겠구만. 다른 여자들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 집 2천 삼아 더 좋은 집, 더 큰 집 장만할 생각, 재산 늘릴 생각. 자, 그 집은 하나의 뭐야? 상품이 되는 거지. 하나의 상품. 가치가 되는 거지.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잖아. 너네 몇 평 살아? 이거 떠나가지고 니네 집 얼마야? 이런 거잖아. 그지? 봐봐. 야, 니네 집에 엄마 아빠가 행복해? 이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야, 니네 집에 형이랑 사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뭘 물어봐? 니 집 몇 평이야? 얼마냐? 뭐 이렇게. 진짜 자본주의 노예들.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라. 아이를 공부시킬 생각으로 다들 눈이 멀건 대상인데, 자, 이거를 약간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소설에서 말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라고 할 때, 소시민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재화하는 삶이야.
그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라고?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럼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그렇지? 경쟁. 그리고 사실은 물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가를 중시하는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 속에서 물질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소시민적 삶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뭐냐? 돈이 뭐 중에 뭐 좀 다르지. 다르게 사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소시민적 사고죠. 겨우 집 장만하니까 이 집 비싸고 딴 집 보러 다녀. 막말로 시골 이사 가면 누가 환영해준대? 누가 우리 먹이 살려준대? 남편은 남편대로 호강에 초친 마누라 두었다고 부대하고 원동이하고 서로가 했다. 호강에 초친 마누라니까 그지? 뭔 뜻이야? 호강에 초친이 방해를 놓아서 시들하게 하는 뜻. 집어넣어서 기뻐야 되는데, 그지? 정의는 정의대로 날면 날마다 밍밍대는 소음 가득한 시멘트 공간 속에서 자, 밍밍대는 소음 가득한 시멘트 공간이 뭐야? 아파트지. 아파트. 그럼 이 표현에서 정의의 뭐가 드러나?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이건 집이 아니야. 이런 게 집 웃기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뒷마당은 고다고 앞마당도 없는 게 집이야. 어떻게 밑집 아랫집 옆집 꽉꽉 막힌 게 집이야. 어떻게 먹고 싸고 자기만 하는 게 집이야. 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집 장만하자마자 집을 부정한 아내가 급기 알아듣자 아무리 그런 아내가 믿기로서니 남편인데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모종의 합의점이 찾아진 건 그 아내가 한 계절을 고선을 앓고 난 그의 겨우이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그지?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전지적 작가이잖아, 그지? 전지적 작가로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음부터 자세히 또박또박 말해봐. 이사가 이 집 어떻게 팔고 어떻게 정원의 집인데 그렇게 쉽게 팔자는 중에 나와. 나 못 팔아. 이건 집도 아니야. 집도 아닌 걸 왜 팔아? 넌 양심도 없냐? 자, 비꼬는 거죠. 그럼 새를 놓지. 집이야 팔잖아, 그지? 집이 아니라며. 그럼 집이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 비꼰 거야 그냥. 그렇지? 물어본 게 아니야, 그렇지? 남편이 이미 그제야 해벌해졌다. 이제 해벌해졌다는 거니 동의하게 되고 이제 동의하게 되었다. 밤에 이렇게 벌어졌다. 어이없어 하면서 그것이 그들 부부가 한 계절의 씨름 끝에 다다른 합의점이었다. 즉 집을 팔지는 않고 집을 뭐하자? 세 놓고 이사가자 이거지. 그렇지? 도시의 집도 아닌 집, 아파트죠. 을 세놓은 돈으로 정의는 집을 샀고 무슨 집을? 시골집. 그녀의 남편은 도시의 멀쩡한 집을 맥없이 세놓아 집도 아닌 집을 산 복이었다. 집도 아닌 집을 산 복이었다. 멀쩡한 집은 뭐야? 아파트지. 집도 아닌 집은 시골집이지. 왜? 남편한테는 시골집이 집도 아닌 집인 거야, 그렇지? 생각해봐. 서울에 있는 집을 세놓고 살 수 있을 정도면 비싼 집이야, 싼 집이야? 싼 집이지. 그럼 일단 교통도 불편할 거고, 그렇지? 살기도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싸겠지. 그렇게 마련했고 그렇게 마련해서 만 3년을 산 집이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그지? 현재야. 이게 현재다. 그렇게 마련했고 그렇게 마련해서 만 3년을 살았다. 지금 이제 현재야.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뭐였던 거야? 과거인 거야. 그치? 과거.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있었던 거야. 역순이적 복순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도시 집을 아닌 집도 아닌 집을 보러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또 다시 과거로 가게 돼. 그렇지? 이렇게 샀는데 또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돌멩이 막내를 4살까지 그 집에서 키웠다. 아이는 주차장에 다 와서도 자꾸만 숨바꼭질해야 된다. 야 이놈아 명수야. 정의는 어찌나 아이를 밀어줬었는지 목이 다 잠길 지경이다. 야 임마. 낯선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나길래 정의는 제 아이를 보고 그런 줄 알고 덩달아 야 이놈아를 외쳤다. 엄마가 부를 땐 돌아보지 않던 아이가 낯선 남자의 야 임마 소리 겁을 먹고 엄마 보고 쑥 끼어든다. 그제야 정의는 뒤를 돌아봤다. 전혀 모르는 남자가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또다시 야 임마 오랜만이다. 아른 체를 해도 아주 고약하게 한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이놈 봐라. 나를 몰라? 모르겠는데요. 시침이 떼기네 임마. 그나저나 오래전에 만났는데 악수 한번 하자. 여보세요. 나는 댁을 모르는데 더군다나 애기 엄마한테 야 임마라니요.
자, 상대방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는 거지, 그지?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폭력적인 접근이야. 더군다나 생각해, 여자한테, 그지? 야 임마가 뭐야? 니네가 생각해, 니네 엄마한테 누가 야 임마 그랬어?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누군데 저런 사람을 알고 있지? 이럴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근데 엄마가 모른다 그래. 모른다는데도 이래. 그럼 더 어처구니 없지. 더 어처구니. 아주 너 많이 컸다. 처음부터 모른 척하는 게 나았다는 판단이 정의는 그제야 선다. 서둘러 아이를 유아용 자석에 앉혀 안전띠를 차고 행여라도 담장 차 안까지 기어들어올까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의가 서울 집을 알아보러 뭐하다가 다니고 있는 중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렇지? 그저 조심하는 게 수지. 늦은 각성하면 도시를 빠져나왔다. 자, 이게 이제 도시에서 겪은 폭력적인 일이, 그렇지? 뭘 때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도시에서 겪게 된 폭력적 관계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그렇지? 접근이야.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가려면 속력을 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도시에 걸어갈수록 차가 쑥쑥 빠져 남모르는 남자 때는 고약했던 기분도 차차나졌다. 불쾌감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불안감이 들어찼다. 그치, 불안감이 들어찼다. 팔자에도 없던 전원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은 그 덕분에 길어진 출퇴근길이 주는 스트레스를 툭하면 그녀에게 쏟아내고 났다. 불만은 그런데 이 집 남편의 짠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를 정의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여겼다. 도시에서 1시간 남짓되는 그 출근길에 남편은 동네 입구에 사는 그 처녀를 태우고, 그러니까 도시식으로 말하면 카풀하여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 이제 뭘 줄이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이제 니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남편이 동네 처녀와 젊은 여자와 카풀을 해. 근데 맨날 오래 걸린다고 짜증내다가 이 인간이 그 뒤로는 한 번도 짜증 안 내. 그럼 어떻게 했어? 그지? 좋아해야죠. 남편이 짜증 안 낸다. 그지? 좋아해야지. 본인이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 그것 때문인가 그녀가 도저히 그곳의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건 맹세관이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남편이 카풀하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는 아니다 이거. 저희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그럼 달란에 가 살라고 하고도 남을 거였다. 왜? 도시가 싫어서 어디 왔는데 시골 왔는데 시골에서 또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생각하면 도시에 집 보러 다니는 이즘 자신의 감을 도저히 남편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미안하니까, 그지? 자기가 억지로 우겼는데 시골 이사야 다행히 아이들이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시어머니도 노인들 특유의 친화력으로 도시 살 때는 사뭇 다른 건강하고 온화한 시골 할머니가 되어가는 중이었다. 이게 이제 긍정적 영향이죠. 시골에서의 긍정적 새로운 영향. 저희가 처음 시어머니를 봤을 때 느낌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읽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전당포 노인을 연상시키는 바도 있었다. 약간 인정이 없고 삭막한, 그렇지? 그래서 전당포 노인은 온화한 시골 할머니랑 대비되는 거야. 이렇게 대비해놓고 그처럼 외롭고 각박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재용 시어머니는 아주 많이 따스해졌다. 대비죠. 그런데 왜 정의는 도시로 다시 나오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독자라는 그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의는 아득해졌다. 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다 거창해야만 하고 분명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왜 자신으로서는 절실한 이유가 문제가 타인들에게는 하찮고 우습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것이 될까? 사실은 처음에 시골로 오게 된 것도 마당이 없었잖아요, 그지? 마당이 없는 곳에서는 기억이 남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 집의 가격이 중요하고 출퇴근 길이 중요하고, 그지? 편리성이 중요한 뿐이잖아, 그지? 아침에 정의는 또 그 소리를 들었다. 또 그 소리는 확성기 소리야. 그녀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 소리, 새소리야 이슬방울 떨어진 소리보다 더 빨리 듣게 되는 소리.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시어머니나 이웃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기다릴지도 모르는 소리.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보면 정말 정의 자신으로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
어찌 해석하면 눈물겨운 삶의 소리, 도시 산통에서 살 때 날마다 들었던 소리. 이를테면 개사요, 염소사요 소리들, 콩나물사요, 부두부사요 소리. 자, 열거법이야. 그 남자는 꼭 세 번째마다 자, 콩나물과 두부 파는 사람 간 다음 그리고 확성기를 높이 들였다. 그 남자는 꼭 카세트를 튼다. 중간중간에 기괴한 추임새가 들어간다. 관광버스안에서 아줌마들이 춤출 때 트는 그 노래들 한 곡조가 끝나면 이윽고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품목들을 열거한다. 이미 콩나물 두부를 파는 사람이 한 바퀴 동네를 돌고 간 뒤인데도 제깍게 돌고 나갔든지 말았든지 자기는 알바 아니라는 듯 한가롭고 천연스럽게 혹은 청승맞게 번개탕 있어요. 조미료 있어요. 외간장 있어요. 아부레기 있어요. 간고등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아파트를 벗어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소음 때문이었잖아요. 소음 때문에 시골로 오게 되었는데 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 남자 때문일까? 동네에 입식 부엌 기름 보일러 안 한 집 없는데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다 왔는지 언제 녹음한 걸 듣는지 아무도 사지 않은 번개탕부터 사라고 외치는 그 남자. 자신을 괴롭혔으면 어디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자신을 짜증나게 했으면 어디를 얼마나 짜증나게 했다고 남편과 사투를 벌여가며 이주를 해온 시골집인데 그런 집을 놔두고 또다시 그렇게 저주에 맞이했던 도시의 집도 아닌 집을 보러 다닌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시점은 전적자 시점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주로 쓰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점? 선택적 전지적 작화 시점이라고 한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선택적 전지적 작화 시점이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럼 뭐가 나오니? 특정 인물에 보여서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자, 그럼 작품 밖에 있어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니? 작품 밖에 있는 거야, 그렇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꼭 알아둬라. 그렇다면 자신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고 시어머니 아파 누워있는 이웃 할머니대로 병문안 자 마실 간 사이 4살 배기 옆에 끼고 벌건 대낮에 그놈의 집도 아닌 집을 구하러 도시 가다가 싸돌아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남편의 출근길에 동승하는 그 첫 때문이 아니라고. 새벽 같은 짜증스러운 노랫가락 틀어젖히고 고요한 아침 밤에는 번개탄 장소가 아니라고. 그럼 뭔가. 자, 이렇게 해서 독자에 뭘 유발한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야. 3년째 조용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난 것이 한 달 전 일요일 아침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유가 드러나는 거지.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야? 사냥꾼의 총소리다. 배웠지? 아직 안 배웠니? 그래서 사냥꾼의 총소리. 여기 사냥꾼의 총소리가 이 여자로 하여금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이 곳을 떠나고 싶게 만든 거야. 알았니? 자, 여기서부터는